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어제와 달리 제법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가지고 하루 급락, 하루 급등, 하루 급락, 하루 급등 하는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장세를 보다 보면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레버리지 투자,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저의 증시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 드립니다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칫 심리적인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자주 강조 드려왔는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 빚내어 하는 주식 투자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변동성 장세가 앞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몇 년간의 증시를 보게 되면요, 시장 변동성은 너무도 낮은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변동성은 귀염둥이 수준이다. 귀여울 정도 수준이다. 예. 그 전까지의 지금 보면은 2011년부터 해서 7년간의 박스권 장세 동안 분명 그 기간 중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시기도 간간히 있긴 하였습니다만, 그 이전 2000년대 초중반 요때에 비한다면요, 그 변동성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상의 도표는 종합주가지수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 도표는 표준 편차의 현재 가격 비율을 제가 이제 그 주가 차트에서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도표로 그려본 것입니다. 지금 영상성에서 이제 지표가 조금 가려서 화면을 좀 이동시켜 봤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99년부터 해서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 이 변동성 수준은 대략 한 0.1,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0.1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좀 많이 빠진 게 2007년 초에 0.03 수준까지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수준이었죠. 자,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 해서 횡보장이 오랜 기간 지속될 때 이 변동성 수준을 보게 되면요, 중간값이 0.03 수준입니다. 그 이전에 최저치 수준이 중간값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낮은 저변동성 장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보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2010년대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크게 확대되면 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며칠 전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아마 있었는데요. 자, 가상화폐 시장 관련한 생방송을 하고 있는 어떤 BJ 발언 중에 요즘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가상화폐가. 자, 이런 떡락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고 가상화폐 관련한 방송 BJ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장 이런 경우에는 겨우 2년밖에 안 됐었죠. 그 경험밖에 없으니 그런 큰 급락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90% 이상 하락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과거의 변동성을 모르는 그 BJ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지금 오랜 기간 저변동성 장세를 경험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특히 2010년대 이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낮은 변동성이 갑자기 큰 변동성으로 바뀌게 되면은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2000년대 초중반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루는 전 종목이 하한가, 하루는 전 종목이 상한가,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를 이야기를 할 때요. 예전에는 한 2000년대 초중반에는 한 3% 정도 오르거나 또는 3% 정도 주가 지수가 하락해야지만 뭐 시장이 폭락했니 폭등했니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7년간의 박스권 장세에서 보게 되면 1%만 상승, 1%만 하락해도 증시 관련한 뉴스의 수식어가 폭락, 폭등이 꼭 따라붙게 되죠. 즉 지금은 투자자들이 워낙에 오랜 기간 저변동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경험보다 높은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증시가 하루는 폭락, 하루는 폭등, 하루는 폭락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오랜 기간 그 횡보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투자 습관이라든가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크게 늘렸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을 경험해 봤더니 변동성이 낮아요. 그리고 그 변동성 속에서 수익률을 좀 높이려고 생각해 보니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어디서 빚을 끌어와서 신용융자 혹은 미수거래 또는 주식 관련 대출 혹은 레버리지 관련한 ETF 이런 걸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온실 속 화초와 같이 큰 세파 없이 뭐 수익을 만들 수도 있었고 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크게 하락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변동성에 워낙에 투자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심리적인 KO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7년간의 횡보장 당연히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주가 변동성이 낮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빚을 낸다 하더라도 조금 뭐 하락해도 한 요 정도밖에 하락 안 하겠네 이런 투자 심리가 있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크게 레버리지 자금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레버리지 자금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바로 신용융자 잔고 추이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 2015년 이후에 신용융자 잔고 추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 가면 통계 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15년 초중반에 한번 크게 늘었습니다. 요때 이제 그 스몰캡 랠리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세장이 나타나면서 한번 크게 늘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한 2년 정도 신용융자가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작년 초부터 해서 시장이 크게 상승하고 작년 말에는 코스닥 시장이 랠리를 보였죠. 지수만 상승하는. 그러다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가요. 자, 7조 원 그 부근에서 11조 원 때까지 거의 한 5조 가까이 폭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게 이제 신용융자에서 요 정도 늘어났다라는 얘기는요. 주식 관련한 담보대출 그리고 뭐 카드 빚을 낸다든가 또는 요즘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기타 등등등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투자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낮은 변동성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낮은 변동성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자금을 급하게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원치 않은 가격에 투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초반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락세가 장중에 나타나다 보니까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크게 높이고 싶은 것은 뭐 마음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요,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한 몇 달간에 걸쳐서 뭐 한 10% 올랐다가 10% 하락할 때는 요 기간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요, 이번 주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단숨에 10%를 하락했다가 단숨에 하루 만에 제자리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실제 투자에 있어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가자를 외치면서 레버리지 자금으로 몰빵 투자를 했다가 또 순식간에 다음날 폭락하면 이거 내 원금에 큰 손실이 났어 하면서 손절매를 하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는 그런 잘못된 매매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이시라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난 급변동성 장세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전에는 좀 평온의 수준에서 관찰했던 것이 미래에도 평온할 것인가? 아닙니다. 앞으로 장세는 이번 주에 경험한 것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한 분들은 절대 레버리지 투자 사용하지 마셔야 되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거 뭐 하나의 예로 제가 글 말미에 적었는데요. 공포 영화를 못 볼 정도로 담력이 약하신 분은요, 레버리지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못 견딥니다. 저도 공포 영화를 잘 못 봅니다. 보긴 봅니다. 이렇게 하고 보긴 보는데, 되도록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향후엔 좀 자제하시고, 그게 이제 수익률을 더 높인다 하더라도 하락할 때 못 견딥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지금 시장은 고변동성 장세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의 저변동성 장세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도 좋은 주제로 증시 토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